미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6번에서 3번으로 줄었다. 시장이 연준에 굴복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한국 뉴스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미 연준은 변한 게 없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시장이 미 연준에 굴복했다 이러는 얘기를 한국이 얘기하는 거지. 한국의 가짜 언론들이, 아무 생각 없는 언론들이 저렇게 떠들어대는 거지. 실제로 미국 연준은요 한결같았습니다. 저 미국의 실업률을 보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계속 있어 왔던 거다라는 겁니다. 물가보다 실업률을 최우선으로 봤던 거고, 저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2026년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데 그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뭔가 확실한 게 주변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언론들이 들썩들썩 미 연준이 2024년 시작하자마자 바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계속 몰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몰아갔겠습니까? 영끌들 두 손 두 발 놔버리고 그냥 나 빚 안 갚을 거야 하고 놔버리면 안 되니까 그네들에게 근거 없는 희망을 계속 심어주려고 계속 그랬던 겁니다. 집을 사라고 사람들에게 계속 부추기려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괜찮아 좀 지나면 금리 내릴 거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라고 뒤통수 치려고 계속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괜찮다 좀 지나면 이제 괜찮을 거야. 이런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참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을, 국민들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경고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들이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조작질하고 선동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가르치려 들고 별짓거리를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요 미 연준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쉽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언론 뉴스는 하나만 보고 바로 괜찮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의심하고 확인하고 살펴보고 이래저래 계속 좀 둘러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가짜가 너무 많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중하게 좀 더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빨리 올 거다라고 마음먹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모습 같습니다. 왜냐? 기다리다 그 시점이 됐는데 안 왔다. 그럴 땐요 그냥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떤 생각들이 될지 좀 이제 고민스러운 겁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좀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이제 갖춰 나가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횟수를 저렇게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는 건 이제서야 언론이 이제 저런 사항들을 얘기하는 건데, 저 말인즉슨 뭡니까? 한국의 금리 인하가 금방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금방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올해 0.25%씩 3번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라는데 이것도 보자고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가파른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라는 거죠. 6번 할 거다, 4번 할 거다, 이제 지금 와서 3번 할 거다라고 얘기했답니다. 보자고요. 언제쯤 인하를 할 수 있을지. 좀 더 기다리고 또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금방 인하하고 또 한국의 상황이 금방 나아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 연준은 미국의 경기도 생각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물가가 감당 못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 또한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물가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기준금리가 5.5이고 한국이 3.5인데 2%가 차이 납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5.5에서 3번 내려서 4.75 만들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한국이 3.5인데 한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2.5% 정도 내리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저 윤석열 정부 개또라이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도 모르죠. 저기 이창용 이렇게 팔 비틀어 가지고 금리 인하를 실행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요. 이제 불바다 되는 겁니다. 불바다. 이미 지금도 서서히 불타고 있죠. 사람들이 불타고 있고 사람들이 절벽 아래로 내몰리고 있고 지금 궁지에 몰려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냥 겉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고 티내지 않을 뿐인 거지 소리 소문 없이 죽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제대로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언론에서는 저렇게 이제 애시당초부터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는 적었습니다. 6번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3번, 4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많이 할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내려갈 것처럼 수작질하고 뻔뻔질하고 가짜 얘기를 했던 이들은 다 한국의 언론들입니다. 레거시 언론이라고 하는 저들이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한 거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저렇게 이제 솔직한 얘기들을 조금씩 이제 내보이는 겁니다. 왜? 100% 거짓말만 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진실을 섞어서 저렇게 내보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러한 사항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냐. 앞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은 더욱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 심상치 않다라는 걸 알려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좀 더 고민하고 염려하고 조심하고 대비하면서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게 여유롭게 생각하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심상치 않다라는 거, 상황이 꽤나 안 좋게 흘러간다라는 걸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금방금방 뭐가 될 것처럼 뭐 생각하면 큰 거 다칩니다. 오산입니다. 쉽게 금방금방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궁리해야 됩니다. 그런 궁리가 더욱더 필요한 게 지금의 시대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함부로 뭔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부자가 되고 괜찮아지고 좋아지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횟수가 3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그로 인한 여파가 우리한테 어떤 것들이 미쳐질지 조용히 지켜봐야 될